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드리는 게 조금 늦어버렸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설마 이런 깔끔한 연도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전 사실 이런 연도는 어릴 때만 해도 절대 못 볼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말이죠, 전 어릴 때 세상은 결국 멸망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 워낙 지구 종말론이 판을 쳤었기 때문에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둥, 2014년이라는 둥, 그런 얘기로 워낙 시끌벅적했어서 어린 마음에 전 단순히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구는 망하겠구나 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멸망한다는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실망한 이후로는 그런 종말론 같은 건 안 믿게 됐지만요. 어쨌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 올해는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12간지 중에서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쥐. 그런 부분 탓인지 아니면 익숙한 탓인지 쥐는 생각보다 많은 매체에 등장하는 동물이며 그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옛부터 불길함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표현되면서 공포스럽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세계를 지키는 히어로의 스승이나 관리자 같은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말을 내뱉는 귀여운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자면 햄스터이긴 하지만, 그런 거로 이번엔 신년 기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쥐 캐릭터들을 그려보면서 쥐의 해인 경자년의 기운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려볼 캐릭터는 12간지의 첫 번째 동물이라는 점 때문에 모두의 리더이자 주인공으로서 활약하는 캐릭터 꾸러기 수비대의 똘기입니다. 원작의 이름은 12전지 폭렬 에토레인저, 주인공은 바쿠마루. 주인공인 쥐 캐릭터라고 하면 이 아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은가? 원작인 일본 쪽에선 인지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한국에선 이 작품이 여러 의미로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비주얼만 봤을 땐 어린이용 만화처럼 보이는데 막상 내용물은 후반으로 갈수록 동료들이 팍팍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내용이라는 점도 그렇고, 사실 비주얼도 어린이용이라고 하기에는 가끔씩 조금 새로운 취향에 눈뜨게 할 법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한정으로 오프닝에 신세를 진 사람들은 아마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꾸러기 수비대의 오프닝에는 12간지를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독성이 있으면서도 12간지라는 얼핏 보면 외우기 어려운 걸 쉽게 외울 수 있게 도와주어서, 사실 전 지금도 12간지가 헷갈린다 싶을 때는 꾸러기 수비대의 오프닝을 떠올리면서 다시 외워보기도 합니다. 네? 뭐라고요? 너무 옛날 작품인 거 아니냐고요? 옛날 작품을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이를 먹어서 알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쥐가 주인공인 작품 중에서 유명한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아이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도 옛날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톰과 제리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도 시선에 따라서 미움을 엄청 받는 제리 마우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목소리 없이 효과음과 음악만으로 진행되던 코믹 애니메이션의 전설적 작품인데, 내용은 원소지간인 고양이 톰과 주인 제리가 괴롭히거나 괴롭힘 받거나 하는 게 다인데 신기하게도 참 재밌었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괜히 전설적이라고 불리던 게 아니긴 하구나 싶긴 합니다. 보통은 톰이 제리를 먹으려고 했다가 제리가 그걸 잔머리를 굴려서 역전승하는 흐름이지만, 사실 톰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제리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괴롭히는 에피소드도 은근히 많아서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기도 했죠. 제리가 불쌍해 보인다면 아직 어린 것이고, 톰이 불쌍해 보인다면 어른이 된 것이다. 당시에 전 어린애였지만 지금은 어른이 되어버렸어. 갑자기 또 서글퍼졌으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명한 캐릭터를 그렸으니 이번엔 조금 마이너한 캐릭터를 그리겠습니다. 저의 취향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알 사람은 알 거예요. 별의 커비, 도팡이 일당의 습격에 등장하는 도팡이 일당들입니다. 별의 커비 자체는 무척 유명하지만 이 캐릭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이 작품으로 커비를 처음 접했고 또 무척이나 재밌게 했기 때문에 이 게임도 그렇지만 이 캐릭터들도 인상에 크게 남아있습니다. 우주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보물들을 훔치는 것이 목적인 도적단으로 구성원들은 모두 쥐입니다. 아마 쥐는 교활하고 재빠르다는 이미지가 도적이랑 딱 맞아서 그렇게 만든 건가 싶네요. 실제로 게임 속에선 도적단에 걸맞게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보물 상자를 계속 훔쳐서 달아나는 바람에 그럴 때마다 발에 땀나게 쫓아가야 돼서 어린 나이에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른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데 그렇게 보물 상자를 못 먹게 되면은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아주. 그래도 리더인 도팡은 디자인이 멋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도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내 보물 상자를 훔쳐간 건 용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좀 옛날 작품의 캐릭터들만 그린 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최신 캐릭터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정확히는 쥐가 아니라 햄스터이긴 하지만 같은 설치류의 쥐랑은 친척 사이니 살짝 끼울게요.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천재 설치류 레킹볼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레킹볼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사실 본명은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은 해먼드, 윈스턴이라 불리는 고릴라와 함께 유전자 실험을 받아서 무척이나 똑똑해졌고 게임 중에서도 항상 타고 다니는 사족 보행하는 동그란 기계도 해먼드가 혼자 개조해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레킹볼은 동그랗게 생긴 기계에 걸맞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상대를 툭툭 치면서 플레이하는데 이것도 혹시 도팡 일당처럼 설치류는 재빠르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렇게 만든 건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툭 치고 도망가고 이럴 수가 있어서 잘하는 사람한테 다가면은 어마무시하게 화가 납니다. 생긴 건 귀여운데 어찌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지. 그래도 좋아합니다, 레킹볼. 왜냐하면 반대로 제가 해서 상대를 화나게 만들면 너무나도 재미가 있기 때문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나게 만드는 귀여운 아이를 그렸으니 이번엔 정말로 힐링되는 귀여운 아이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라따뚜이에 등장하는 천재 요리사 레미라는 캐릭터입니다. 레킹볼이 천재 기계공이라면 레미는 천재 요리사예요. 예상치도 못한 분야에서 천재를 배출하는 쥐들의 세계는 대체? 어쨌든 라따뚜이라는 작품은 쥐인데도 요리를 좋아하는 레미가 요리사가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쥐가 요리를 하는 것인데도 더러워 보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보면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보면서 입맛을 다졌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레미 본인이 요리를 하면서 위생을 신경 쓰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작중에선 링긴이라고 하는 인간 요리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요리를 해나가는데 그 방법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유쾌해서 어릴 적에 봤을 때도 재밌었고 아마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지금이 돼서는 옛날 작품이라고 말을 듣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침울해집니다만 뭐 기분을 바꿔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할지도 모르는 G 캐릭터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기가 빵빵한 애들이라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안 느낄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G 캐릭터, 포켓몬 시리즈에 등장하는 전기 G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카츄를 필두로 해서 여태까지의 포켓몬은 시리즈마다 마스코트가 뜨는 전기 타입의 G 포켓몬들을 항상 등장시키는데 각각 이름은 피추, 플러시, 마이노, 파치리스, 에몬가, 데덴네, 토게데마루, 모르페코 이렇게 됩니다. 피카츄가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게 돼서 그런 거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G를 마스코트로 꾸준히 캐릭터를 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공포영화 같은 곳에서는 사건의 원인 같은 걸로 나오기도 하는 게 G인데 반대편에선 세계적으로 인기 나는 캐릭터로 뽑고 있으니 이게 바로 해석의 차이인가 싶기도 합니다. G 포켓몬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G는 아니고요. 파치리스는 다람쥐고 에몬가는 날다람쥐, 데덴네는 햄스터앤, 토게데마루는 고슴도치, 모르페코는 기니피그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전기쥐는 피카츄를 제외하면 모르페코인 것 같아요. 어깨에 올려두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점이 사랑스러워서 좋아합니다. 모르페코는 비록 사람들한테서 짭가추라고 불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워요. 어떠신가요? G 캐릭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사실 찾아보면 이번에 그린 이 아이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여기서 더 그리기에는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G의 해인 경자년, 다들 이 귀여운 G 캐릭터들의 가호를 받고 좋은 한 해, 건강한 한 해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 잠깐만, G 캐릭터 왠지 가장 유명한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맞다, 그 녀석을 아직 안 그렸잖아. 휴, 이걸로 됐다. 이 녀석을 그린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설마 진짜로 그러겠어? 다 그냥 농담으로 재미로 하는 말이겠지. 하하하하하하.